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취직하면 워라밸이 될까 님, 자소서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님, 직무수행 계획서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님, 올해는 취직할 거다 님, 나 내일 면접이야 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시험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원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에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개요를 살펴보면 임용 분야, 임용 인원, 임용 등급, 임용 기관, 시간 선택제로도 주 35시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담당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아래에 명시해 놨습니다.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대응 업무도 있네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라 하면 주 35시간, 보통은 이제 주 40시간이죠. 정규직이나 일반 기관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근로시간이 작지만 시간을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매력적인 점도 있기 때문에 많은 중장년 경력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용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용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필수 요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수 조건은 간호사 면허증 소유자로서 병원 등 임상 경력 1년 이상인자라고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경력증 명서로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 정해진 기간에 하루라도 빠지면 무조건 지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생각해서 하루 이틀 차이인데 괜찮은 거 절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우대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만족시키지 않아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경력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간호사 면허증 소유자로 1년 이상의 병원 등 임상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3년이 지난 지원자는 자격이 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명시해 두었습니다. 주 35시간이고 하루는
7시간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서류 전형은 당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이라는 키워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경력 자격 요건에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필수 조건은 충족되나 선호되지 않는다는 행간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당의 퇴사자이거나 재직자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험은 공직자의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에 위에 언급된 내용들을 미리 적어둔 지원자는 훨씬 면접 준비하기가 편하고 합격률도 높아집니다. 사전에 준비하실 때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성공 사례를 같이 준비해 주신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때 반영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사지원 서류, 즉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를 포함해서 이런 입사지원서를 적을 때는 항상 면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도 입사지원 서류 컨설팅 할 때 항상 최종 면접을 염두에 두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 분석을 통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적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 분석 기술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시에는 합격 발표일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접 발표 시에 예비 순번 1 혹은 2번까지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접수처와 접수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7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등기 우편 접수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 경력 분석 기술서는 응시 원서에 가끔씩 나오는 경력 기술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심지어 이력서를 적기 전에 사전 분석 자료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노하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축약해 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직무수행 방작 양식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으로 응시원서에다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시죠.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도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워밍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입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 내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도 경력 분석 기술서에 적어야 되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 사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란 것은 그 사례의 주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고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업을 통한 성공 사례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강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분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신 강점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성공 사례를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경험 사례 적기.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라 하면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논리적 구조로서 사례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전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2부 강의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